플랜브이스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삼형제 무엇이 더 나을까? 이런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던지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플랜브이스타 저는 일단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는 사람이고요. 제가 저한테 하는 말, 제 방송 성격이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모든 종목들의 주주로서 제 생각을 공유합니다. 이해되시죠?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좋아요를 꾹 눌러주셔서 제 방송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무엇이 더 좋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접근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개성, 생각, 상황, 모든 것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을 고르기보다는 각각 다르신 분들이 제 방송을 참고로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인식하셔야 돼요. 이 경제학에 나오는 기회비용의 함정. 제가 대한민국 경제학이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당연히 좋죠. 이 접근으로 우린 살아가야 하지만 주식시장은 좀 다른 세상이거든요. A와 B 종목 중 더 많은 수익? 이런 개념? 어떤 분들한테 이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에게 맞는 투자를 반드시 수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전업 투자자분들 제가 응원하잖아요. 저도 전업 투자자고요. 그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A와 B 중에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선택하는 이 습관을 벗어나셔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주식시장에는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될 겁니다. 제가 왜 모두를 사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수급에 따라서 순환된다고요. 순환. 이게 어떤 업종 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종 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내일 수도 있고요. 셀트리온도 삼형제가 있듯이요. 어찌됐든 순환이 돼요. 결국 어느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그 종목은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빛을 발하지 못한 종목들이 또 튀어 올라가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혹시? 특히 정부 정책 관련주나 어떤 정치 관련 주식. 그러니까 틀을 한번 벗어나 보실래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신뢰, 그런 건 또 다음에도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일단 무엇이 더 좋을까? 먼저 우선 인식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 접근이 일단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엇이 더 나을까라는 거를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일정한 수입이 있으신 분들과 한정된 자금, 그렇죠? 그리고 전업 투자자, 조금 더 각각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반드시 수익을 취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퇴직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플러스 알파 개념 아닙니까?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수입이면 더 좋다. 그런 개념이 각각 사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자분들 일정하게 수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종목을 적금 형식으로 붙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비중은 나눠야겠죠?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밑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질문이 인제 "퇴직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게 나쁜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상당히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감히 제가 형님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식의 시장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엉덩이를 무겁게. 예. 차분하게 한번 가 보실래요? 그리고 불안하시다면 현금을 좀 들고 계시면 돼요. 제가 차트 기법을 공유했잖아요.
그런 것들 좋은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3년이나 5년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셔서 좋은 자리에 왔을 때 매매하시는 건 좋다. 이해되시죠? 이 방송도 보셨다면 많은 참고가 되셨을 거고,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또 이거 늦게 간다와 못 간다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삼성전자는 못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예, 조금 늦을 수 있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적인 개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는 지난 방송에서 많은 도움 되셨죠? 셀트리온 삼형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티 유튜버가 좀 아주 대단하신 분이 있나 봐요. 아, 대단하신 분이 있나 봐요. 서정진, 당군 1의 희대의 사기꾼. 일단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땡큐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네, 안티는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팍스넷이나 그런 데서 활동했었을 때의 경험담 같은 것도 풀면 여러분들 재밌으실 텐데, 일단은 지금 주제가 이거니까 계속 얘기를 넘어올게요. 안티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가장 좋은 거는 대기 매수자 걸러져요. 우리 큰 누님도 11년 셀트리온을 11년 차 주주신데도 불구하고 저의 우상 저의 우상이신 이 권역대 특히 큰 누님은 여기서부터 매매를 하셨는데 누님도 마음 흔들 정도로 말했으면 말 잘하나 보네요. 오히려 누님 거기다 댓글 달아주세요. 제발 댓글 맞아요. 사기꾼이에요. 예. 제가 11년 동안 쭉 봤는데, 예.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라고 댓글 달아서 그분을 신나게 만들어 주실래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니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고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보고 흔들리신 분들은 일단은 안 사겠죠?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응원해 줘야 돼요. 그런 분들. 많아져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뉴스, 언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에 현혹되시지 말고 항상 말씀드리죠. 회사의 입장에 주목하라. 죄송합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에 주목하세요. 결국 그거대로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방송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무엇이 더 좋을까?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좀 이론적인 거는 여기다 그냥 써놨어요.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안정성만큼은 셀트리온 삼형제보다 월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해요. 예. 이 안정성의 가치 하나만으로 끝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수익성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는. 하지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무엇이 더 낫다의 개념을 넘어서 여러분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비율은 조정돼야 되는 겁니다. 장단점은 있죠. 삼성전자는 좀 장기 개념, 셀트리온 삼형제는 일단은 중장기 개념, 그죠? 그리고 기술주인지, K바이오인지,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이 기술주와 제약바이오 섹터는 모두 업종은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업종이에요. 장단점이 달라요. 안정성과 수익에서도 다르고 따라서 나는 단 한 푼도 정말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 가령 퇴직금 운영하시는 분들일 수 있죠. 안전한 게 줘야. 그러면 삼성전자 100%, 셀트리온 0%. 그 비중을 따지는 겁니다. 비중. 올인을 때려라, 몰빵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성과 위험성에 따라서 수익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중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분들은 특히 내 눈에 좋은 종목은 언제나 많이 보여요. 접근이 그래서 또 달라요. 10분의 1 진입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실감나게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기에서 설명해 드리면 삼성전자 일단 개념이 다릅니다.
언제나 옳았고요. 그리고 일단 기다림이 아니라 지루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기나긴 기회였을 뿐. 그걸 우리들이 몰랐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리들에서. 그게 어떤 자리든 우리가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 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말씀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네. 따라서 투자자분들마다 운용하시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밀어주는, 사실상 국가는 곧 좀 오버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지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뭐 ETF나 어떤 국민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반복된 설명을 뺄게요. 이런 느낌인데 셀트리온은 조금 달라요. 일단 기간적으로는 지금 가장 긴 기간 동안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7개월째예요. 2년이 넘어섰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길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방송도 제가 해드렸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방송인데 많이 안 봐주셔서 이날 블록들이 떠가지고 제가 방송할 때,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가장 긴 기간에 왜 갇혔을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방송에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삼형제는요, 지금까지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거. 악재.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악재. 이게 나와요. 탈탈 털리실 겁니다. 거예요. 제발 그런 게 안 나오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처럼. 저는 이걸 다 웬만한 거 다 겪어봐가지고 잘 알는데, 겪어본다고 해도 알고도 털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강도가 세거든요. 예. 그런 일들에서 제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되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블록데일 같은 거 최근에 셀케로 오면은 블록데일 같은 거, 이거 지난 방송 그대로 있네요. 블록데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해드렸죠. 언제 방송했죠? 이날 방송했나요? 아니면 처음 방송했나요? 2번 방송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별거 없다. 하지만 블록데일 이거 귀여운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아주 귀여워요. 예. 저조차도 정말 기분이 더럽게 만드는 악재가 안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미리 멘탈 강화를 해드리든. 이렇게 접근이 달라요. 스트레스. 뭐가 더 나을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셀트리온이 삼형제가 조용했으니까 무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겪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낫다는 개념이 넘어서요. 알고도 못 먹으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껏 해봐야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밑에 적어왔는데, 뭐 미중 갈등이 하고 어떤 세계 경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재용이 뭐 재판을 받네 안 받네, 죄를 졌네 안 졌네. 기껏 해봐야 좀 인식을 흐리는 정도? 조금 나쁜 인식. 요 정도를 심어주는 정도. 어떤 세계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 요 정도 기껏 해봐야.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 언제나 그랬어요. 과거에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20년, 30년 뒤에도 밝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문제 많다. 뭐 삼성, 문제 많다. 맨날 그런 얘기들 항상 있어 왔어요. 하지만 갔잖아요. 갔습니다, 결국. 그게 포인트예요. 기껏 해봐야 삼성전자는 그 정도 귀여운 찌라시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셀트리온에서 안티 유튜버 필요하다 했듯이 삼성전자도 그런 뉴스나 기사는 필요해요. 대기 매수자 걸러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시국에, 안 그래도 동학개미가 많이 타는 와중에 더는 못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겉도는 뉴스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것들을 조장하죠. 내일 당장 많이 올라갈 거, 그런 것들 막 설명하잖아요.
이건 우선주 차트입니다. 뭐 당장 내일 오를까? 내릴까? 이런 거. 이거 안 중요하다고요. 삼성전자를 누가 그렇게 투자합니까? 모아가는 거지. 모아가는 종목인데. 수량을. 그런데 내일 모레 시세가 무슨 상관이죠?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편하게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완전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의 상상도 못하게 멘탈을 부숴버리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 삼성전자는 멘탈 부숴버리는 건 안 나와요. 코로나처럼 폭락하고 뭐 기껏해봐야 그 정도지. 하지만 그건 언제나 기회였고. 셀트리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당장이 아니더라도 네, 수년 내로 혹은 올해 안으로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아니에요.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제가 예전에는 욕 많이 했잖아요. 이거 예전에는 제가 회장님으로 안 불렀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다 지나왔을 뿐이지. 굵직한 게 지나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도 펼쳐질 일들은 많습니다. 네, 많아요. 지금 뭐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 혹은 램시마 SC 이것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오게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부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쵸? 다 아시죠? 이 기간 겪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장단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무엇이 더 낫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료 분석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이해를 하시면 스스로 악재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스스로 악재를 만드는 능력이 특출나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나오는 것들 혹은 과거에 나오는 것들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대북 리스크? 이런 것도 음, 일단은 무엇이 더 좋을까라는 개념에서 방송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뭐 예를 뭐 이런 걸로 유상증자나 분식회계로 한번 셀트리온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 일단 그런 게 없죠. 삼성전자는 유상증자, 분식회계 이런 악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기분 더러운 악질 찌라시든 이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 편한데요, 이런 종목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모아가면. 진짜 좋아요, 이런 종목이.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삼형제 모두 상상하지도 못한 악재를 냅니다. 이런 데서 유상증자 악재. 대시세가 폭발하기 전에 탈탈 털어요. 이거 못 버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1위 1비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시세에 집착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내일 어떻게 될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일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내일 오를까?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오를까? 다음 주에 오를까? 네, 그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당장 블록 뛸 때만 해도 멘탈 좀 털리시지 않았나요? 저는 웃었지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현실감을 더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그죠? 주식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으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렇고 우선주도 그렇고요.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 드실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요. 일희일비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가령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멘탈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야 했을까요? 그때 2017년 이때 되게 어려워요. 이런 종목들은 대학이야. 그러려면 유상증자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하고 종류가 뭐가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주가가 싼지 비싼지까지 결론 도출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옳다쿠나 하면서 박을 수 있잖아요.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과거에 얘가 해온 짓들에 대해서 굳은 살이 충분히 배기신 분들은 아 얘네들 또 하는 짓거리 유상증자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새끼들 또 비슷한 짓거리 안에 하면서 박던가 이런 것도 재료 분석 능력에 포함돼요. 느낌으로. 하지만 느낌으로 하는 거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게 한계입니다. 내 느낌, 내 감각, 느낌이 한계. 한계에 부딪혀요. 절대 못 버텨요. 현실감 있게는. 이거를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도 포함이고 회사가 좋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을 하신 상태에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분들, 이 마음을 드신 분들만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저는 매매를 샀다 팔았다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은 접근 개념이 맞다니까요.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 일희일비 하시지 말고. 좋은 회사라고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세일트리온 삼형제. 무엇이 더 좋을까? 네. 둘 다 좋다. 글쎄요, 뭐 제가 제 생각에 100% 맞는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둘 다 좋다. 반드시 간다. 때가 되면 간다. 간다. 그리고 갈 놈은 간다. 네.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달라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체감을 주식시장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 진짜. 진짜 삼성전자는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진짜 멋있을 때가 많아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요즘 같은 폭락장에서는 이해가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나 삼성전자는 혼자서 방어해줘요. 혼자서. 시장을 막아줘요. 가령 하락을 막아주던가 혹은 상승을 주도하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많지 않나요? 진짜 멋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를. 예. 넘어섭니다. 예. 막아줘요. 대한민국 시장을. 그쵸? 그 급은 달라요. 네. 그래서 다 좋다. 무엇이 더 좋을까? 없다. 둘 다 좋다. 다만 본인의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이 다를 뿐. 그쵸? 그 기회비용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비용의 함정, 특히 전업투자자분들. 네. 결국은 다 가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게 틀리면 끝이잖아요. 이게 전업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만 선택하면 기회비용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그게 틀리면 이 생각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틀리는 걸 넘어가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를 당한다면 어떡하실래요? 전 다 겪어본 건데. 틀리면 어떡하실 건가요? 이거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맨날 말씀드리죠.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현금. 네,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를 뛰어넘어가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가 혹시 출렁이고 망하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건 현금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래서 이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비중 관리. 이해되시죠? 예, 둘 다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차트. 지금 몇 분이죠? 24분. 주말이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빼먹을 뻔했네. 차트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삼성전자 너무 쉬워 일단 차트 점검해 드리기가. 매일매일의 시세가 필요 없고요. 한 일주일이나 한 달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픈했잖아요. 이동평균선. 오늘은 우선주를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나 우선주나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이 빨간 게 3년 이동 평균선이고 파란 게 5년, 이 회색이 10년이에요. 이 10년까지는 글쎄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는 리만 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0년간. 이때도 물론 있었죠. 20년간 다 포함하면은. 근데 아슬아슬하게 오지 않았어요. 이때도 기껏 해봐야 5년에서 멈췄어요.
이 파란색 선이 5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10년마다 오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리만 브라더스 파산. 그때 시장이 폭락할 때 전 세계가.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3년에서 5년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비하고 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준비합니다. 별의별 일을 다 당해봐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빨간색인 3년 이동 평균선과 5년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그 선에 닿으셨을 때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매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도 딱 한 번, 5년에 닿았을 때. 이해되시죠? 그 정도 접근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현실적인 거는 또 추후에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접근 개념 따라서 너무 편해요. 무슨 차트 점검할 게 없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일봉 차트 깔아놓고 내일 가네 마네 5만원 가네 6만원 가네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때가 되면 다 가요. 불안해 하시지 마세요.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실 수 있을까? 진짜 정답을 알려드린 건데 불안하시니까 많이 보시는 걸 텐데 불안하시면 차라리 제 삼성전자 같은 방송을 봐주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직전에 찍은 방송 그런 게 참 저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제 정과성을 다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방송 신고가 언제 갈까? 이 방송 주주분들은 이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었었어요. 항상. 그리고 셀트리온은 조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봉 차트를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법이. 셀트리온은 근데 될 거예요. 앞으로도. 셀트리온은 3년이랑 5년, 조금 짧으면 이 검은 1년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시라고 했죠. 네. 매일같이 시세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이번 주 어땠나요? 블록들 있었는데 요거 4.63%까지 내렸다가 종가가 1.16% 마이너스 1.16% 끝났잖아요.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요만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실감 나세요? 이게 일주일이에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양봉과 음봉?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한 10초 만에 결론 내드릴게요. 이 양봉과 음봉이 있는데요. 양봉은요, 이 밑에서 시작하고 이 위에서 끝났을 때, 이게 상승했을 때 이걸 양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봉은 이 위에서 시작을 하고 밑에서 끝났을 때, 시세가 하락할 때를 음봉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가 내려왔다가 이게 꼬리가 달리고 올라왔잖아요. 이 꼬리에 대한 설명은 뭐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해드리고 조금 요만큼 빠졌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1% 빠졌나요? 갈 길이 멀다고요. 이게 주봉인데 실감 나시나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갈 길이 몰라요. 요 하나가 일주일이에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 신경 쓰시지 말고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존버 이유, 투자 이유, 최대한 많이 만들어 드린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쵸? 정답을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조금 더 딥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저작권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힘이 충분히 커졌다고 판단될 때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할 거예요. 셀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리딩 방송이 되기 싫어서 망설였지만 방송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셀케. 네. 이런 방송도 제가 매일같이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서로 피곤해요. 서로. 그러니까 내일 오를까 내일 내릴까? 서로 피곤해요. 그런 거. 물론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방송을 나중에 또 만들 거예요. 때가 되면 제 힘이 좀 커지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거든요. 차트 분석하는 거.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도 하나하나 만들 건데 아직 때가 아닌 것 뿐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만 말아주세요. 조금 더 힘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 차트보다는 셀트리온 3연제 주주분들은 주봉 차트를 좀 보시고 그죠? 일봉이 아닌 주봉 차트를 보시고 악재 뉴스에만 좀 대비하자. 제가 앞전처럼 블록딜 같은 게 왔으면은 제가 좀 설명, 여러분들을 좀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같은 건 제가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방송을 제목도 일부러 그렇게 달잖아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송. 이게 일부러 다는 거예요. 아무나 클릭하지 말라고. 예. 누구나 다 보지 말라고 괜히. 예. 그런 것 뿐입니다. 조금 예.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제목을. 많이 보시지 말라고. 좀 이상하죠. 어찌됐든 그래서 따라서 뉴스에 대비하세요. 최근에 블록데이 같은 경험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매수가에 집착하시지 마세요. 수량을 모으는 거. 얼마만큼의 수량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린 여기서 쥐고 있었다. 그렇죠? 조금 더 현실감을 주면은 이게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미래 일정 시점에 우리는 여기를 견뎠다. 우리는 여기서 견뎠다. 그리고 지금이 있다. 그 개념, 그 믿음, 스스로 확신이 들 때까지 의심하고 연구하시고요. 제가 존슨앤존슨 월봉 차트 방송을 예전에 한번 했었죠? 우리가 아마 이때쯤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 본다고. 물론 같은 기간이 올라갔을 때 셀트리온 삼형제가 훨씬 많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훨씬 많이 올라가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얼만큼 많이 올라간다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냥 나도 지난 과거를 되돌이켜보는 주주가 되고 싶은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 방송을 만들어 봤던 거예요. 지금 그 게임이에요. 우리가 미래 일정 시점에 지금은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다 지나갈 거라 이 말이죠. 이때 우리는 들고 있었었다. 그리고 일정 시점 미래에서 나 저때 이랬었지 라고 우리 한번 회상해 보자고요. 플랜 V 구독자분들은. 이해되시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때 코로나 위기 때문에 빠졌지. 그때 막 고민했는데 누구는 가네 마네. 더 많이 가는 종목이 있네 없네. 많이 흔들렸었는데 나 쥐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각오하고 5년을 각오하고 혹은 각오가 아니라고 했죠. 그건 언제나 기회였어요. 그 긴 시간들은 언제나 이때 네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결국엔 갑니다. 삼성전자. 이해되시죠? 따라서 무엇이 더 낫다라는 거에 집착하시지 말고 본인이 확신이 드셨다면은 이 두 종목의 어떤 종목의 주주분들이든 천천히 한번 수량을 모아 가시고 퇴직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돼요. 그쵸? 좀 불안하시면 현금을 들고 계시고 남은 현금은 주봉 차트 제가 오픈해드린 3년 열차, 5년 열차 그 매매 기법으로 중간중간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 즐거운 주식 투자가 될 거예요. 좋은 종목이라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이거 차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 필요할 때는 또 계속 해드릴게요. 그쵸? 일봉 차트라도 제가 해드릴게요. 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요거 한번 가슴속에 한번 오늘 새겨보실래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만 원일 때는 내 마음이 편하고 1000만 원일 때 불안하다면 주식하지 말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목산인. 일목균형표 원본의 저자이세요. 창시자. 그분이 그분의 책 원전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글귀를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스스로 정말 반성을 많이 했던 글귀였습니다. 이 뜻이 뭔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글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제 방송을 널리 알려주시고요. 오늘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셔서 다음 방송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 플랜 V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플랜 V 스탁 하면 나오고 채널에도 놀러 오시고요. 이해되시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고 다음 주, 다음 달 뭐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갈 길이 멉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